자, 민주당 중진 의원이죠. 우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이 선거 패배 이후의 당내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희도 이제 여당 상황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선거 패배 직후에는 전면 쇄신과 이제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 이후에 강성 지지자들이 공격에 나서면서 멈췄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초선 의원들이 모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일색이었고 또 이견이 표출되기가 어려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소신에 찬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특히 당의 전면 쇄신을 또 국정 쇄신을 요구한 그 의미는 네.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소중한 불씨는 계속 당내에서 키워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초선 의원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 오늘 이제 권리 당원들이 이 배은망덕하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거든요. 야, 당 중진이시니까 이런 이 권리 당원들의 이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강성 당원들의 그러한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그보다도 더 혐오적인 표현도 있고 그러는데 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정당으로서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건 좋고 그에 따라서 논의와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주장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거나 또는 심한 욕설 또는 혐오 표현까지 쓰는 건 매우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비를 내는 이제 민주당 권리 당원이 한 80만 명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자, 이들 대부분이 이런 강성 네. 지지층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소위 문자 폭탄이라는 걸 보내는 분들은 뭐 3천에서 한 4천, 5천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받아봤지만 뭐 사실 전체 당원에 비하면 한 줌의 모래일 뿐이다. 네. 만약 이 강성 당원들, 지지자들이 의견이 지금 문제는 과다대표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분들이 의견이 전체 민주당 당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네. 과다대표되어 있는 것은 민주당이 시급히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문자 폭탄을 받아보셨다고 이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받으면 좀 위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에 받아볼 때는 정신없습니다. 뭐 심한 욕설도 하고 네. 또는 뭐 앞으로 지지를 철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낙선 운동 벌이겠다. 이러면 정치인으로서는 상당히 신경 쓰이고 네. 또 위축되는 건 틀림없는데 그것도 자주 받아보니까 맷집이 늡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맷집도 늘고 네. 뭐 이리저리 받아보니까 나중엔 중독증도 좀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유난히 이 조국 전 장관 문제만 나오면 이제 좀 예민해지는 것 같거든요. 이 이유가 뭘지도 궁금하고, 자, 의원님 보시기에도 이 조국 전 장관 사태가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조국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시각이 있지만 구분해야 될 건 그분이 관련된 사적인 부분하고 그분에 대한 공적인 것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집권 세력, 네. 뭐 대통령이든 청와대든 또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조국 사태를 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자면 내로남불, 위선적 그런 태도였다라고 국민들 대다수는 판단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초선 의원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은 이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 그 기존의 태도 입장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죠. 이번에 당 지도부를 뽑는 선거를 관리하는 막중한 임무도 맡았는데, 자, 새 지도부에 책임 있는 인사,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 친문 세력은 나오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당내에서 친문이다 비문이다 하면서 책임을 친문 전체가 뭐 져야 되고 또는 친문이 당내 선거에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소모적인 당내 분란만 일으키고 네. 건전한 또는 건설적인 당의 발전을 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난 4.7 재보선거에서는 국민들께서 심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에 이르게 된 주요 위치에 있었던 분들 그리고 그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은 이번 당내 새로운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는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 책임 정치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뒤로 비껴 있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의 국민적 지지를 얻는데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청와대는 조금 보완은 하더라도 부동산 정책의 기조는 바꿀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청와대가 반대를 하더라도 뭐 세금 완화나 규제를 푸는 이런 정책 기조가 좀 기조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정책 기조 반드시 변화를 해야죠.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담과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있다라고 불만들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네. 정책적 기조 변화는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가 상당히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더더구나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집 없는 분들은 또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진입의 장벽이 높다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네. 대출에 대한 부분 정책도 다시 정책의 변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당이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심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은 과감하게 수정을 하고 민심에 터 잡은 정책부터 먼저 네. 해야 될 것이고 또 국정 아젠다가 검찰 개혁 등 특정 의제에만 집중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